라라의 행복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비가 내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비를 좋아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외출이나 일하기 불편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비 오는 날이 편안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릴 적에 농사일이 많았는데 비 오는 날은 일을 하지 않고 편했던 기억이 어른이 되어서도 좋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자의 통찰력의 저자 사이토 히토리 씨는 차가운 비를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일하면서 나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이 길을 달릴 사람이다 라고 다짐했다고 해요. 같은 비지만 생각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히토리 씨는 그 순간 신세 한탄보다는 우주에 자기의 소원을 던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성공의 길을 몸소 보여준 사이토 히토리의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옮기니는 정연주, 펴낸 곳은 경양 BP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의 건강식품회사 긴자마루칸의 설립자로서 일본 최고 부자로 불립니다. 12년 연속 소득 납세액 1위라는 신기록을 수립한 사람이지요. 즐거운 마음가짐과 경제적 풍요에 대한 조언을 담은 그의 책들은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실제로 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자는 사회의 고정관념, 교육정책, 뉴스, 정부의 이슈 등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들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가져야 가정과 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총 5장에 걸쳐 통찰력을 가지고 즐겁게 풍요롭게 사는 지혜를 전합니다. 1장 통찰력이 없으면 호구되는 세상. 2장 세상 일에 휘둘리지 않는 통찰력. 3장 상위 1% 부자가 되는 통찰력. 4장 통찰력 있는 상위 1% 부자들의 세계. 5장 인생의 즐거움을 통찰하는 방법.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5장 인생의 즐거움을 통찰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많아서 선택했는데요. 사이토 히토리 씨의 획기적인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다면 어떤 일도 잘 해내고 결과도 좋을 겁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의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즐겁고 유쾌해서 요즘 챙겨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긍정의 에너지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상위 1% 부자의 통찰력의 책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사랑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통찰하는 법. 이겨도 져도 웃는다. 얼마 전에 지인이 어떤 사람의 강연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 강연을 듣는 중에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대단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부터 마쓰시다 고노스케를 좋아해서 그에 져서도 여러 권 읽었습니다만 지인이 들려준 그의 이야기는 정말로 굉장했습니다. 강연자가 젊었을 시절 신칸센에서 마쓰시다를 목격했습니다. 마쓰시다와 아내까지 부부가 함께 신칸센에 탄 것이죠. 강연자는 어떻게든 마쓰시다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뭔가 말을 걸 계기가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귤을 몇 개 집어들고서 마쓰시다 부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쓰시다 부부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강연자보다 먼저 신칸센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역 플랫폼에 내려선 마쓰시다 부부가
강연자가 앉은 창문가 쪽으로 걸어와 한동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신칸센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동시에 부부가 강연자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연자가 마쓰시다 이야기를 끝낸 다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직접 만나고 대단하다고 생각한 이는 사이토 히토리 씨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 왠지 아무래도 마쓰시타 씨와 승부해서 이겨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이 걸리더라도 이겨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단, 귤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건 이길 수 없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마쓰시타 씨를 이길 수 있는 일은 뭘까? 라고 고심한 다음날 이거라면 이길 수 있어 하고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하면 멋있음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운 회사인 마루카는 1년에 한 번씩 다카나가 프린스 호텔의 대연회장에서 파티를 엽니다. 마쓰시다 이야기를 들은 날은 파티가 열리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파티에서 마쓰시다 씨가 절대 입지 않을 만한 그리고 히토리 씨가 이런 복장을 해서 멋있었다고 모두가 인상 깊게 기억할 만한 패션을 고르자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연히 그때 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화려한 모피 롱코트를 발견했습니다. 저게 어울리는 남자는 알 파치노나 말론 브란도 정도이고 일본인이라면 히토리 씨 정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모피 코트가 어떤 것인지 듣지도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에게 사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모피 코트를 보는 순간 이겼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의기양양하게 코트를 입고 파티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무려 얼룩말 무늬의 모피 롱 코트였습니다. 나중에 그 코트 어디서 사셨나요? 몇 천만 엔이었나요? 라는 질문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가격은 무려 15,000엔이었지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러웠다고나 할까? 제 유머러스함에 저도 웃었습니다. 사람은 이겨도 져도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건 하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듣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재미있게 놀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논다는 뜻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노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놀이로 바꿔볼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놀이니까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즐겁고 저도 모르게 웃어버릴 만한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면 뭐야 나를 쳐부순다고 그 롱코트를 입고 온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진 사람도 웃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유머가 없으면 지루할 뿐입니다. 정말로 좋은 인생은 즐겁게 사는 것이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삼국지를 읽었습니다. 삼국지는 옛날 중국 고전 소설로 제갈공명이라는 대천재가 등장합니다. 제갈공명은 방위, 방향 등의 점술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저는 어린 마음에 이 사람을 이기고 싶다고 생각해서 점술부터 중국 병법, 육도 삼약에서 손자병법, 오자병법까지 전부 공부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제갈공명을 이겼어.
왜냐하면 제갈공명은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미없는 녀석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정말로 인생이란 올바른 것보다 즐거운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상대로 진지하게 그 녀석을 이기고 싶다고 말하거나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인생의 재미가 없습니다. 그보다 놀이 삼아서 이거라면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만의 놀이를 만들어 제갈공명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보거나 이거라면 마쓰시다 고노스케한테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학력이라면 제가 마쓰시다 고노스케를 이겼습니다. 마쓰시다는 초졸, 저는 중졸이니까요. 귤 이야기로는 패배했지만 얼룩말 무늬 롱코트로 이겼으니 현재 2승 1패라고 할까요? 이처럼 즐거운 일을 만들어서 자신의 머릿속에서만이라도 이겼어 라고 좋아하면 그걸로 된 겁니다. 인생이란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던 그건 자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세간의 주목을 모으는 것이 정말 당신의 인생에 필요한 일입니까? 유명해지면 의외로 부자연스러운 일도 많이 생깁니다. 뒤늦게 이런 인생을 바란 것이 아니었는데 라며 후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한 번쯤 차분하게 생각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명하지 않더라도 매일 즐거우면 그걸로 됐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드라이브를 하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잡담을 하는 등 매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지금 한 이야기는 녹음해 두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라고 반응한 내용이 이런 형태로 책이 되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유명해지고 싶다든지 작가가 되고 싶어서 책을 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잡지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자유롭게 지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합니다. 유명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등에 등장하면 어디에 가도 사인해 주세요 라는 요청을 받거나 합니다. 저는 그런 부탁을 받으면 부끄러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강연회에서 관객 1000명을 앞에 두고 이야기할 기회를 얻는 것은 감사하지만 저는 카페 같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쪽이 훨씬 성격에 잘 맞습니다. 그런 만남이 저에게는 최고의 여가 활동입니다. 마음대로 즐겁게 산다. 이것이 정말로 좋은 인생입니다. 재미있게 일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히토리 씨는 어째서 즐겁습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만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지루한 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지루한 작업을 하면 3분 이내로 질려버립니다. 역시 매일이 즐거운 쪽이 좋지요. 그래서 파티를 열 때도 나도 즐겁고 다른 사람도 즐겁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파티나 결혼식에서 제일 재미없는 순서는 사장의 인사겠지요. 지루한 데다 길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파티를 열면 저는 오늘은 파티입니다. 마음껏 즐겨주세요. 라는 딱 한마디만 남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티에서 모두 깃발을 들게 하는 등
시선이 집중될 만한 이벤트를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스타입니다. 이러면 정말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얼마 전에 파티를 열었을 때도 제자와 함께 누가 더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오는지 100엔짜리 내기를 했습니다. 결국 100엔을 빼앗기고 말아서 다음에 만회할 거야 라고 했지만요. 그러니 사람은 재미있게 만들려고 마음먹으면 사소한 일도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말은 쉽지만 일이 되면 좀처럼 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토리 씨, 저는 일이 영 재미있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일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일부러 입 밖으로 낼 필요까지는 없는 당연한 얘기지요. 하지만 제 입장으로서는 일이니까 즐겁지 않다는 감상은 너무 당연해서 지루합니다. 영 싫은 기분이 들지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과정도 재미있고 일도 훨씬 재미있어집니다. 일이란 사실 재미있게 만들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재미있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사실 옛날 일본인은 일을 재미있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다들 지금처럼 기계화되지 않은 곳에서 일했지만 일을 재미있게 바꾸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직접 들은 노래는 어기여차라고 노래하면서 땅에 박힌 말뚝을 쿵쿵 두드리는 시기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어기여차 등 여러 가지 변주도 있어서 다들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그런 모습을 보고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더 길지 않은가 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일리 있는 말이지요. 하지만 일은 게을리하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랄까, 일 때문에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지치기 전에 쉬면 일하다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심장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은 쿵쿵 움직이고 나서 쉽니다. 쿵쿵 뛰고 나서 쉬고 다시 쿵쿵 뛴 다음 쉽니다. 이를 반복하면서 심장은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도 쥐었다가 폈다가 하면서 쉬지 않고 움직이면 1분 만에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쥐었다 편 다음에 쉬고 쥐었다 편 다음에 쉬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쉴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일을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요령을 도입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은 단어를 골라 1000번씩 말한다. 말에는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단어에는 좋은 기운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컵 하나에 비유해 봅시다. 단어를 1000번 이상 말하면 마음속에 좋은 기운이 그만큼 들어옵니다. 예컨대 눈앞에 컵이 있고 그 안에 탁화물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신기하게도 하룻밤 동안 컵에 퐁당퐁당 깨끗한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탁화물이 깨끗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단어를 1000번 말하면 마음속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좋은 사람과 만나고 싶다. 좋은 일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지만 만남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만남이라고 1000번 이상 말하는 겁니다. 만남이라고 말하다 보면 만나려면 나가서 마주쳐야 하는구나.
여기서 멍하니 있어봤자 만날 일이 생길 리가 없어 라고 깨달아서 자, 어디든지 좋으니까 나가보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에 밖으로 나갔다가 어째서인지 만남이 성사됩니다. 만남의 깨달음은 제가 직접 겪은 일로 사람마다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말 속에 좋은 기운이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1000번 이상 말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 사랑,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이에 사랑이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일본어로 아이라고 읽습니다. 사랑은 아와 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아와 이입니다. 히라가나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아이, 우, 에, 오 처음 두 글자로 이루어진 사랑. 그렇다는 것은 사랑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 사랑이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입에 올리는 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꽤 재미있는 생각을 떠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1000번 이상 말하다 보면 이런 것을 깨닫고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듯 한 단어를 1000번 이상 말하면서 좋은 기운을 마음에 심어보면 매우 심오하고 재미있으면서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을 아군으로 삼는가 적으로 돌리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멋진 말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기 쉬운 말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말버릇이란 예를 들어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라는 식입니다. 이왕 말을 해야 한다면 돈이 없으니까 힘내자 라고 말하는 쪽이 좋습니다. 말을 적군으로 돌리시겠습니까? 아군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고마워요나 감사합니다 라고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이 아군이 되어줍니다. 예를 들어 기쁘다 라고 말하면 다시 기쁘다라고 말하고 싶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다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단어를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우는 소리를 하거나 불평을 하면 다시 징징거리고 싶어지는 일이 반드시 터집니다. 듣는 사람도 좋은 기분이 되지 않겠지요. 그러니 좋은 말을 아군으로 삼는 편이 좋습니다. 가끔은 셀프 디스도 즐긴다. 저는 16살 때 집을 떠나 사회에 나왔습니다. 비 오는 한겨울의 어느 날 일 때문에 비를 있는 대로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나는 이 길을 롤스로이스를 타고 달리게 될 사람이다. 지금은 우비도 살 수 없지만 언젠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달릴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되뇌면서 격려하였습니다. 이후 회사가 성공해서 롤스로이스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참 재미있지요. 살 수 있게 되니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롤스로이스는 필요 없어 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비오던 날의 자신을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롤스로이스에 타서 이 길을 달리는 사람이 된다고 되뇌며 자전거를 타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타든 타지 않든 롤스로이스를 사자. 그래서 저는 롤스로이스를 샀습니다. 스스로의 금자탑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좋은 이야기지요.
그런데 웃긴 점은 필요 없는 물건을 산 것이라서 타지 않은 채로 계속 차를 차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롤스로이스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역시 제 인생은 웃을 수 있습니다. 신은 의외로 공평하다. 저는 어린 시절에 무언가를 간파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등을 보면 배고픈 사람에게 주먹밥을 줬더니 허겁지겁 먹어서 목이 막히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린 저는 저건 거짓말이다 라고 간파해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배고픈 채로 터덜터덜 집에 돌아와 봤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우연히도 집에 큰 주먹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적우적 3입 정도에 먹어치웠지만 꿀꺽꿀꺽 우물에 물이 떨어지듯 주먹밥이 술술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배가 고플 때 먹는 음식은 목에 막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음식 중에서 무엇이 가장 맛있었는가 하면 그때 먹었던 주먹밥이 최고였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을 만큼 맛있었습니다. 요리에 관한 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혹은 이탈리아에서 명인이라고 불리는 요리사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맛있는 요리의 비결을 물어봤더니 요리를 좀처럼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요리가 좀처럼 나오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대부분의 음식이 당연히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가라는 뜻이지요. 그러니 한계에 달한 사치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일하지 않고 매일 프랑스 요리에 와인을 마시는 사람과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다음 곱창구이에 시원한 맥주를 곁들이는 사람. 어느 쪽이 맛있을까 생각해보면 곱창구이가 이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곱창구이가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개중에는 프랑스 요리를 먹을 수 있다니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건 그것대로 좋지만요. 하지만 프랑스 요리라니 좋겠다. 나는 곱창구이밖에 먹을 수 없는데 라고 말해봤자 스스로 괴로워질 뿐입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은 그만두는 것이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히토리 씨는 부자라서 좋겠네요. 신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반격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불공평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 중에는 불공평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지만 신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이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맛있는 요리란 방금 딴 채소나 생선을 굽거나 찌거나 아예 날 것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덧붙이자면 저는 고기는 소금과 후추, 간장으로 양념해서 먹는 것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신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고생을 하더라도 언젠가 제대로 근본이 잡히고 행복하게 되어갑니다. 신이 인간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도호쿠 지방에 한 온천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온천장의 분위기를 좋아해서 가끔 찾아갑니다. 그 온천에서 연세 지긋한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70대 부부였습니다. 그 부부는 취직을 해서 도시에 나온 이후 열심히 일을 하다 서로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계속 일을 하느라 한 번도 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휴가를 내서 온천 여행을 온 것이었습니다.
온천장이니까 묵고 있는 여관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곳이 아니지만 따뜻한 숙소에서 대접을 받고 정성스러운 요리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부부끼리 온천 여행을 와서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최고로 멋지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신의 위대함입니다. 신은 의외로 공평하다고 간파하는 것, 이 또한 통찰력입니다. 배워서 더 멋진 당신이 되라. 천을 파랗게 물들이는 염료의 재료를 쪽이라고 하는데 이 쪽을 용기에 풀어서 거기에 흰 천을 담가 파랗게 염색합니다. 쪽 자체는 그다지 파랗지 않습니다. 용기에 담근 천도 처음에는 쪽과 비슷한 색을 띠지만 천을 용기에서 꺼내 공기에 노출시키면 약간만 푸른빛이 돕니다. 그 천을 다시 용기에 넣었다 꺼내서 공기에 노출시키는 작업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선명한 푸른빛으로 염색됩니다.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푸르다고 합니다. 제 제자나 저와 만났던 사람들도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책들은 저는 히토리 씨에게서 이런 내용을 배웠고 세상에 나가서 배운 내용을 실천해 봤더니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제가 쪽이라면 제자들이 쓴 책은 쪽보다 푸를 수 있겠지요. 제자들이 쓴 책은 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실험한 다음 쓴 내용이니 제가 쓴 책보다 이해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히토리 씨,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신 제자들은 당신과 직접 만날 수 있어서 좋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히토리 씨와 만날 수 없어서 안 된다는 식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러저러해서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태어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나는 행복해질 겁니다 하고 신과 약속하고 이 세상에 나온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저와 만났건 만나지 못했건 당신은 행복해져야 합니다. 만날 수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행복을 운에 맡기고 하는 말입니다. 그 대신 히토리 씨와 만날 수는 없지만 제자가 쓴 책이 있다. 히토리 씨의 책을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쪽으로 삼으면 됩니다. 책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세상에 나가서 실험해보고 다시 책을 읽은 다음 실험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저는 마쓰시타 고노스케 씨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링컨이나 다양한 인생 선배를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과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남긴 책이 있으니 나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날 수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다 보면 안 된다 하는 사이에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저러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러저러해서 좋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배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좋은 인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쓴 책이 있고 제자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쪽이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외에도 당신의 쪽이 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세상과 만나서 그것을 쪽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쪽 용기에 들어갔다가 사회에 나가서 실험을 해보고 다시 용기에 푹 빠져본 다음 사회에 나가면 쪽 이상으로 푸르른 당신이 완성됩니다.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 인생은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통찰하는 방법 잘 들으셨나요?
저는 내용 중에 말을 아군으로 삼으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라거나 고민인 단어를 1000번씩 말하는 방법은 쉬우면서도 효과는 큰 것 같습니다. 저도 바로 실천해 보았는데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해결 방안들이 떠오르네요. 1000번의 마법입니다.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을 아군으로 삼아서 좀 더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을 응원합니다.